FSH 수치가 이렇게 좀 계속 다를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끔 보면 되게 젊은 여성분이 FSH 수치가 되게 높아서 자기 폐경을 진단받았다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FSH가 수치가 한번 그렇게 높게 나오면 폐경이라고 진단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폐경을 나이 드신 분들의 이제 아주 정상적인 과정의 폐경을 1년 동안 생리가 없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젊은 분들한테는 정의와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생리가 불규칙하게 안 하면서 피 검사를 했을 때 FSH 수치가 높으면 이제 의심을 하고, 보통은 한 4주 이상의 간격으로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고 얘기는 하는데, FSH가 뭐 변화가 많다고 하지만 그게 뭐 하늘 끝까지 치솟았다가 완전 정상 범위로 돌아가고 그런 건 아니라서, 아마 이제 시간을 두고 검사를 해도 아주 높게 한번 나왔다면은 그 다음 검사에도 그런 이 양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기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마지막 월경을 하고 적어도 1년 정도는 안 해야 당신은 폐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환자가 와서 저 한 6개월 월경 안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검사하는 그 뭐라 그래? 프로세스. 예. 네. 잘하시네. 전문가셔서. 데피니션. 거기에 보면 어쨌든 검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FSH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의 배란기가 아니라면 이미 오바리 펑션이 안 좋아져 있는 경우니까 그렇죠. 4주 뒤에 다시 해서 올라가 있고 여전히 이 환자는 월경을 한다. 그럼 그거는 폐경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6개월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선생님께서 아까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다르다 설명하실 때 약간 오스키 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생각해내야 돼. 약간 잠깐 오스키를 치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국시에 있진 않았고요. 그냥 오스키라는 그 시험이 있긴 했어요. 깜짝 저희 놀랐잖아. 밑에 학년부터 오스키 지금 한 4, 5년밖에 안 됐는데 오스키를 쳤다고. 맞아요. 요즘은 뭐 아주 연습하는 SP들이 그런, 있어갖고 아주 대단하게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생님 뭐든지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건 맞아. 의대에서는 불문율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도 이제는 빨리 끝낼 나이가 되니까 좀 아닌 것 같긴 해. 곧 정년 퇴임해야 되잖아. 빨리 끝내는 것이 어느 시점까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네. 이거 넘어가면 빨리 끝내는 건 별로. 선생님께서 정년으로 어디 정년으로 보십니까? 방송 멘트? 아닙니다. 늘 선생님 팬입니다. 네. 폐경이 되신 분들은 사실 호르몬 치료를 한다면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어떤 분들은 한 1년만 지나도 선생님 나 약 먹으니까 괜찮은데 약 끊어야 되지 않아? 이 약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제 외래에 오시던 분은 80세 어머님이셨는데 제가 그만 드셔도 증상 없을 것 같은데 해도 그냥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제 생각엔 그 환자분을 여기 출연시켰어요. 섭외를 못했어요. 그분이 왜냐면- 하루에 운동 2시간씩 하시고 매우 정답을 갖고 계신 분인데 처음에 이제 호르몬이 너무 좋다 뭐 죽을 때까지 먹자 뭐 이랬던 시절이 2000년대 초반에 바뀌면서 오래 먹으면 문제가 좀 있겠구나. 특히 유방암 같은 거는 3년 정도 먹은 사람한테 생기는 유방암은 적어도 그냥 있던 유방암인데 그렇죠. 5년 정도 있다 생긴 유방암은 이 호르몬약 때문에 생긴 유방암이겠구나라는 결론이 생겼었어요. 되게 이제 옛날에는 5년 정도가 지나면 폐경기, 갱년기 증상이 없어지는 환자가 많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름대로 의사들도 이렇게 일종의 불문율처럼 5년 정도 쓰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끊어보려고 노력도 맞아요. 하고, 가이드라인에도 옛날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 기간 써라 이렇게도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 그거 볼 때마다도 좀 황당했어. 도대체 최소 용량은 뭐고 최단 기간은 뭐냐? 정해줘! 안 알려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연구가 더 뭐 세부 그룹 아날라시스 같은 거 다 하고 나서 보니까 그거하고 또 베네핏하고 다 비교해 보니까 굳이 그렇게 5년 있으면 칼같이 끊을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5년이 지나도 약 42% 많게는요. 그 정도 환자들은 여전히 갱년기 증상을 적어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학회에서 다 끊어야 되는 기간은 없다. 환자의 위험성과 이점을 판단해서 환자와 상의해서 개별화를 해라. 이것도 웃기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다. 제 환자도 한 85세인데 아직 드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환자는 끊으면 다시 힘들어지고 끊으면 다시 힘들어지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끊어서 괜찮으면 끊고 끊었는데 못 끊을 정도로 힘든 사람은 계속 먹어도 된다.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에 맞춰가지고 이제 저도 그건 뭔데?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그거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뭔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보시는 우리 원장님들이나 헷갈려서 하시는 게 아니 나이 많은 사람 쓰지 말라며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맞는 말이신데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쓰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나이 들으신 분들을 이니시에이션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보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던 어떤 스롬보시스의 경향이라든가 이미 플라크도 만들어져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좋지 않다라서 80세가 되신 분을 지금 시작하는 건 넌센스가 되는 거고요. 물론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폐경기 증상이 있다 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렇죠. 폐경기 증상인지 아닌지 알아봐야죠. 그렇죠. 근데 그 환자가 만약에 난 50대부터 이랬는데 그냥 참고 있다 지금 왔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도 그때는 아예 안 쓰시고 뭐 다른 걸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되는 거지만 네. 50세부터 쓰고 있었는데 끊으려는데 못 끊고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고 80세가 됐어? 그거는 써도 되는 거죠. 왜냐면 그때부터 썼기 때문에 나름 혈관이나 심장 건강을 잘 유지가 됐다고 생각을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네. 폐경기 호르몬 치료를 아까 나이가 들어서 새로 시작하지 말라 그랬는데 혹시 그 리미트는 사실 그것도 되게 우스운 건데요. 그 사람 오늘 여러 번 보셨네요. 서로 이게 건강도 다르고 다 다른데 네. 그거를 그냥 신체 나이로 딱 잘라놓을 수는 사실은 없어요. 네. 통상적으로는 폐경된 지 10년 이내 60세 미만 그 정도 이전에 시작해라. 그 이유가 넘어갔다 그러면 가급적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폐경기 증상인지도 살펴보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환자하고 충분한 상담을 하고 그래도 환자는 너무 괴로워하고 대체할 수도 없을 때는 조심스럽게 써봐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못 쓰는 건 아닌데 네. 저희가 그래도 암묵적으로 폐경된 지 10년 60세 미만 정도에서는 만심하고 쓰고 그 이유는 좀 조심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르몬제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되게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 특별히 선호하시는 호르몬제 성분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환자들 그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하시는 호르몬제가 있으신지. 영업 비밀을 네. 얘기해가지고 좀 어려운데요. 그 질문을 진료하는 분들한테도 많이 받는데 왜 이 약을 골라주냐? 친구는 이 약 먹는데 아는 사람이 이 약을 소개자들이 맞아. 어떠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대답해요. 이런 여러 약이 존재하는데 이 약 하나하나가 다 좋은 면이 있고 효과가 있고 쓸만한 약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약을 쓰느냐는 이제 약간 궁합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다르면서도 비슷해요. 실제로 내가 약을 만들어 쓰지 않고 이미 나와 있는 제형을 쓴다면 어떤 약을 쓰시더라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써봤더니 그 약이 좋더라, 별로더라라는 것서부터 사실은 선택의 출발이 어쩌면 아닐까 싶고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위험을 더 뭐 심혈관계질환 위험이라든지 조금 더 위험하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문가적인 고려가 더 되겠지만 지병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 쓴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좋아하시고 선호하시고 어떤 약을 쓰셔도 저는 효과가 괜찮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고요. 안 맞으면 그때 가서 조금씩 조정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은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시는 거. 네, 이렇게 뭔가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건진 얘기를 한 것도 없는 약. 두 분은 워낙에 대학에 또 계시고 하니까 성분명을 말씀을 하시고 나면 아주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씀. 아니 이게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다른 사람한테 비밀이야, 알았지? A라는 약이 이 사람한테는 참 좋은데 그 약을 이 사람한테 썼더니 왜 선생님 전 이런 약을 주셨어요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정해져서 이 약이 이 약보다 우월하고 더 좋다. 반드시 이 약부터 써야 된다 이런 약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특히 그 나이 대 어머님, 폐경기 여성들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 또래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그거야. 예 연세가 그 언니 왠지 그건 무슨 초등학교 그쵸. 그러니까 또래 집단이 아니고 하여튼 그 그룹에서 그 폐경기 여성 언니들? 예 언니 뭐 옆집 언니 뭐 그 옆집 미용실 언니가 제일 아줌마 네 연관된 분들이 나 이거 먹는데 좋더라 너 그렇죠, 병원 그렇죠. 가서 이거 지어달라고 해요 맞아. 뭐 껍데기를 네, 주시잖아요. 네, 껍데기 그래서 주시죠. 호르몬 아까 질문 중에 호르몬 치료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호르몬을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지만 그건 다 정답은 옆집 아줌마. 우리 언니가 그랬는데 이거 맞아요. 끊으라던데요. 맞아요. 그럼 끊어요. 맞아요. 왜 오셨어요? 뭐 저거 치료받으려고 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좀 미용실에 갔더니 다 먹으라고 그래서 맞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저희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제발 옆집 언니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의사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경기 호르몬제를 선생님들께 이제 상담을 하거나 폐경기 증상을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사실 이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전 없을 거라 생각해요. 건강기능식품, 백수, 달맞이꽃 중자유, 홍삼, 뭐 이런 화해라 뭐 이런 등등등 뭘 드시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이 대답할까요? 아, 또 아니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심전심 퀴즈. 좋아하는 색깔 하나 둘 셋.
대장.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에서 효과를 본다는 것은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기는 어렵죠, 사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걸로 일단 증상 개선이 원하는 만큼 안 된다는 거고요.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 된다고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식품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것이 몸에 들어가서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처럼 변환을 했으니까 그 증상이 개선될 텐데 100% 안전한 것도 또한 아니죠. 가끔 어떤 환자들은 석류 같은 걸 먹다가 질출을 하면서 치료요, 오는데요.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환자한테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기식 뭐 본인이 원해서 누가 사다 줘서 먹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과신하지 마세요. 그걸로 증상 개선 다 안 될 수 있고요. 또 그거를 계속 드실 때에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환자 의사한테 와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보셔야지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저는 사실 제일 문제가 가성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되잖아요, 선생님.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계신 게 뭐냐면 호르몬 치료가 보험이 안 돼서 비싼 줄 아세요. 근데 이 비용이랑 건기식을 따지면 사실 가성비가 호르몬 치료가 훨씬 더 좋은데.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 보험이 안 돼서 비싼 줄 아는 게 아니고 이거 쓰는 것은 좀 아까워하시고 그것도 있기는 합니다. 가심비, 가심비. 네네. 굉장히 그건 투자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죠. 그럴 수도 예,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건기식은 왠지 안전해 보이고 네. 돈을 조금 투자해도 네. 이건 안전한 거니까 내가 좀 더 주고 먹어도 돼. 근데 이 호르몬 치료는 동네 언니가 얘기하기로는 유방암이 생긴다고 하고 내가 먹어보니까 가슴도 아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한 것 같고 대한폐경학회가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하셨으면 어떻게 저희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네요. 네네네네. 시국이다 보니까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요즘에 코비드-19 백신을 많이 이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 폐경 여성에 있어서도 백신 접종이 안전한지,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도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학회에서도 관련된 이제 뭐 언급을 드린 바 있는데 공식적으로 맞으셔도 되고요.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맞는 뭐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혈전과의 뭐 관련성은 크게는 없고 조금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맞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런 얘기가 참 있었는데요. 묘하게 호르몬 치료의 유방암 위험이랑 조금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론적으로 위험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발생 자체가 드물고 파이자나 모더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맞아가지고 아시다시피 혈전 관련된 문제 생길 확률 자체가 극히 낮거든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뭐 이러한 약제가 조금 더 위험을 올린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고려 대상이냐. 그래서 저희가 뭐 피임약도 그렇고 호르몬제도 그렇고 중단해서 괜찮은 뭐 거를 증명할 수도 없고 계속 쓴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단체나 뭐 정부에서도 현재 이러한 약제들을 중단하고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 기전도 다르다고 하죠. 네. 혈전을 일으키는 기전이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기전과 아 맞습니다. 백신의 네. 기전이 다른데 이게 두 개가 같이 들어가서 시너지를 벌여야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호르몬 치료를 하던 사람이 한참 누워 있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거는 호르몬약을 좀 끊으라고 하죠. 그쵸.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끊으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대답은 뭐예요? 네. 홍보를 네. 근데 왜 꼭 여기? 그걸 물어보고 싶으신 거죠?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그거 아니야? 네, 그 정도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채널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 채널의 홍보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선생님 1시간 반 있다가 혹시 술집에서 뵐까요? 10분 있다 갈 겁니다. 네네. 뭐 편하게 제가 소개해 주시면.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이거는 분 뭐- 쳐다보지 말고 그냥 네. 디귿자로 만들 건데 그러나 봐요. 라디오 스타처럼. 그럼 예? 선생님 시작해 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